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호의 류기수입니다. 지금부터 4급 모아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어가 영어보다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동사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에 따라 동사의 변화가 없다. 그 대신 뭐가 있냐면요, 동작의 상태가 있어요. 진행태, 즉 ing형,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는 부사 짜이를 쓰는 게 있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본 형태는요, 정자 더하기 수로 더하기 너예요.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오면 돼요. 다음은 정자의 시우 신어, 그들은 쉬고 있습니다. 물론 썼을 때마다 약간씩 의미상의 차이는 있죠. 그 의미상의 차이 말씀드릴게요. 정은 동작이 마침 발생됐음을 강조해요. 지속의 뜻은 없어요. 계속되고 있다는 뜻은 없어요. 그래서 마침의 뜻으로 발생 강조하거나 마침의 뜻으로 쓰인다. 짜에는요, 상태가 지속됨을 강조하지 마침이란 막 지금 발생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얘는 지속되는 거고 얘는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음정자에는 시작과 지속을 같이 갖는 거예요. 시작돼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너는 진행되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왜? 너가 어기조사잖아요. 어기조사는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뉘앙스나 어떤 일이 있음을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타수이자 언너,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비尔吵醒他, 시끄럽게 해서 그를 깨우지 마세요라는 주의 환기나 권고를 나타내는 뜻으로 너만 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를 썼을 때는 다 쓰는 거고, 너는 상대방한테 이러이러한다고 정보를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정은 출발, 자에는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문제, 기출문제 나오는 단어 봅시다. 짤, 부사로 마침 뭐뭐 하고 있다죠. 타올은 명사, 동사 다 되죠. 토론하다. 진행, 진행하다. 继续,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우리말은 부사 같은데 중국어에서는 부사로 안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다 같이 문제 봅시다. 还在讨论进行继续.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풀어봅시다. 还, 여전히 또, 그럭저럭. 어떤 뜻이냐면요, 在, 이거는 이다에서 진행태, 타올은 토론, 진행, 진행되다, 继续, 계속하다죠. 자, 그러면은 타올은이 주어일 거예요. 왜? 나머지가 다 동사니까. 자, 하이짜 이렇게 와야죠. 짜의 하이는 없죠. 하이가 진행태 앞에 쓰였으니까 상급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그러면은 여전히 돼야 돼요. 여가 돼요. 진싱 쥐시예요? 아니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쥐시 진싱이에요. 쥐시가 앞으로겠죠. 여기서는 진싱이 목적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다을은 하이자의 쥐시 진싱, 토론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계속하면 부사가 되는데 중국어는 계속이 여기서는 수로로 쓰였다고 봐야 돼요. 이 쥐시에 대한 품사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아직 중국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대학 공부를 할 친구들은 이 찌슈라는 품사 한번 파고들어 보세요. 우리말하고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출문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네, 진행태의 형태와 형식별 의미의 차이 기억하셔야 돼요. 형태는 기본 형태는 정자의 플러스 수라 플러스 너이다. 그런데 아무거나 하나만 쓰일 수도 있고 두 개 조합으로 이룰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다. 총 7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죠. 그 의미도 한번 여러분들이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국어 문법에 나오는 전치사는 피동을 나타내는 빼이나 게이를 빼놓고는 거의 다 목적어를 가져 있죠. 그 중에 전치사 게이,
제일 처음 나오는 전치사인데 일반적인 회화책에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갖는 전치사 게이. 자, 뜻을 조금 구분해 봅시다. 유아의 뜻이 있어요. 다 에게예요. 에게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다 에게인데 유아라는 뜻이 줘서 서비스의 대상을 이끌어내서 웨이나 티 대신하다 이 뜻을 갖죠. 보세요. 他给妈妈买了一套房子. 어머니에게 집을 한 채 사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사드렸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죠. 보세요. 你给我寄一封信. 이 생략됐죠. 可以吗? 나 대신 편지 한 통 붙여주세요. 가능해요? 애교로 해서 좀 이상하죠. 너 나에게 편지 한 통 붙여줘. 나한테 써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달라는 뜻으로 게이가 쓰인 거예요. 이게 T의 뜻이죠. 그래서 에게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뜻이 약간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같은 에게인데 향하여에서 동작을 받는 대상을 이끈다. 자오샹뚜이라는 뜻을 있는데 원래 주다라는 원뜻을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이즈먼, 아이들은 게이老师 선생님에게 찡리 인사를 했습니다. 샹老师 혹은 뚜이老师 인사를 해서 주다라는 뜻을 벗어나지는 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의해, 행위자를 이끌어 피동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때는 없어도 돼요. 이포게이 위수이 린스라. 옷이 비에 젖었습니다. 이때는 피동을 나타내는 게이다. 일반적인 게이는 에게라고 해서 피동이 뜻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석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는 피동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전치사는 왜 쓰느냐 중국어에. 자, 이거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빼놓고요. 보세요. 마이 오가 있죠. 지 신이 있죠. 마이나 지라는 동사는 간접 목적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집을 한 채 사드렸습니다. 나 대신 편지를 한 장 붙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간접 목적어는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간접 목적어를 끌고 앞으로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공식,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부사어로서 수로 앞에 놓인다라는 공식이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전치사의 역할 뭐다? 동사가 목적어 두 개 못 갖는 걸 두 개 가지면 체할까 봐서 하나를 앞으로 뽑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번 기출문제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 쇼후어유엔, 점원 판매원이죠. 주의, 방법 생각이고요. 추주의, 생각을 짜내다, 계책을 세우다, 방법을 생각해내다예요. 자, 그럼 문제 함께 봅시다. 售货员给小云一个好主意出了.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풀어보기로 하죠. 售货员 판매원이죠. 给小云 샤오윤에게 이거 好主意 좋은 계책 하나를 출러 주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게이 샤오이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니까 어디 앞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수로 앞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인지 금방 나오죠. 판매원은 샤오인에게 좋은 주의를 하나 주었습니다. 소엔 게이 샤오인 출러 이거 하오주의.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기억해야 할 거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수로 앞에서 부사로 쓰인다고만 기억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전치사 게이의 세 가지 의미, 위하여 혹은 뭐뭐에게 향하여라는 뜻과 피동의 의미, 활용 예문 확인해 주세요. HSK 3급, 4급, 5급, 6급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법 유형 중에 빼이자구나 바자구는 빠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오늘 빼이자구 확실히 알고 넘어갑시다. 형식이요. SV 사이에 빼이와 목적어, 즉 빼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부사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중국어의 모든 전치사들은 목적어를 갖는데 피동을 나타내는 빼이나 개인 경우에는 피동을 나타내야지 돼요. 일반 개인은 안 돼요. 목적어를 생략해도 돼요. 왜? 가해자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고 혹은 밝히기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빼이자고 형식 중에 중요한 거 기타 성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문 보세요. 내가 삥렌 빼이샤왕. 자, 행위자를 밝혔죠. 샤왕에 의해서 숭다오 이유엔 취일러 그 환자는 샤왕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다음 예문을 보면 내가 삥런 빼이 샤왕이 생략됐죠. 즉 빼이의 목적어가 생략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밝히기 싫거나 누군지 모를 때 숭다오 이유엔 취일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밝히기 싫어하는 분이 좋은 일하고 이름을 안 밝힐 경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병원으로 급한 환자를 옮겨주고 몰래 사라져 버렸을 때. 자, 기타 성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타 성분은 결과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사조사 러졌거나 각종 보호가 오는데 어떤 보호는 안 돼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가능 보호는 안 되죠. 보세요. 동작의 결과가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결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 보호는 找得到, 找이不好 이런 식으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 가능 보호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빼이자구의 기타 성분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타 성분을 안 가지려면 적어도 동사 자체가 결과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여야 한다. 결과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동사 형용사 혹은 형용사 동사 혹은 동사 동사로 이루어진 두 글자짜리 동사를 우리는 기타 성분이 필요 없는 일부 쌍음절 동사라고 봐요. 동사 형용사 코었다 확대해서 크게 하다죠. 크게 쓰다 아시에 꼭 부서처럼 생겼는데 하나의 동사로 쓰인 거죠. 투이동 밀어서 움직이게 하다 동사 이런 식으로 쓰인 게 기타 쌍음절 동사라고 보면 된다. 자, 이번 기출문제에 나온 단어들 봅시다. 차오먼 문을 두드리라죠. 차오는 두드리다고 뭐는 문이고 성 소리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주어 대문자로 썼어요. 성시기 때문에 고유명사기 때문에 대문자로 썼어요. 빼이 전치사죠. 중국어에서는 지에츠 개사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읽으면 개사인데 중국어로는 지에츠라고 그래요. 자오싱 떠들어서 잠을 깨우다 시끄러서 잠이 깨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자오싱 사실은 이거 결과보호로 봐야죠.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차오먼성 주어 샤오제 삐 자오싱러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볼까요? 차오먼성 문 두드리는 소리죠. 주어 샤오제 미스 좌 우린 좌시 보기 드문데요. 삐 뭐뭐에 의해 자오싱러 깨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뒤로 가겠죠. 기타 성분 있잖아요. 싱러 기타 성분 있죠. 그 다음에 주어 깼으니까 주어는 주어 샤워제겠죠. 그러면 빼이 뒤에 이 행동을 일으킨 사람 혹은 일으킨 사물 문소리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서 깨어졌습니다. 주어 샤워제 빼이 차오먼성 차오싱러 왜? 어떻게 깼어요? 시끄러워서 깬 거예요. 그래서 차오싱러라고 한 거예요. 빼이자구의 형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꾸 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풀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동문, 형식과 기타 성분의 특징 확인해 둬야지 돼요.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그랬죠. 사실 스자구는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의 문장 형태죠. 我是学生,我不是中国人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얘가 특수한 문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귀속의 스자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의와 기본 형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스자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이다. 我是学生. 부정 형식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我不是学生. 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자구가 나타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동등이에요.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他是我们的老师. 바꿔 쓴다는 얘기는 뭐냐? 我们的老师是他. 이게 동등의 의미다. 무조건 우리는 시가 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징을 나타내줘요. 목적어가 주어의 부분 특징, 대부분 이 더자를 쓰는, 더자 구조를 쓰는 시자문이 여기에 속해요. 주어를 설명하거나 소개를 한다. 这种写是不的. 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더자가 들어가는 부분을 특징을 나타내는 시자구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가 목적어의 일부분이다. 즉 n분의 1이라는 얘기죠. 我是北京大学学生. 북경대학 학생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귀속을 나타낸다. 소속을 나타낸다라고 해나요? 귀속을 나타낸다고 해나요? 우리말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네 번째는 설명이나 해석을 나타내 주는데 이 경우에는 목적어가 동사, 동사사조, 형용사사조, 주절사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我来是想了解一下情况. 내가 온 이유는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뒷부분이 긴 부분이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설명이나 해석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이번 문제에 나오는 기출문제 봅시다. 硕士 석사죠. 研究生 연구생, 대학원생, 教授 교수죠. 그렇죠? 자, 문제 같이 보죠. 硕士研究生他是马教授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다 맞춰봅시다. 硕士 석사죠. 研究生 대학원생. 他是 그녀는 뭐뭐이다. 시작은 이게 로겠죠. 마教授的 마 교수의, 그러니까 마 교수의 대학원생이다. 무슨 대학원? 대학원생 중에 석사반이 있고 박사반이 있죠. 석사 연구생이다 해서 他是马教授的硕士研究生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더 있으니까 관영어니까 당연히 중심어 있어야죠. 근데 중심어인데 얘도 관영어죠. 무슨 관영어냐? 수식을 나타내는 관영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가 있는 관영어가 먼저 오고 그 뒤에 더 없는 관영어가 오는 게 되죠. 이게 정답이에요. 他是马教授的硕士研究生. 자,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시키세요. 네, 이번에 시자구 나타나는 네 가지 의미와 해당 예문, 특히 맨 마지막에 쓰인 설명이나 해설을 나타내는 시자구,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이 시가 이게 수런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꼭 챙겨주세요. 중국 음식점 가서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 안 주면 서운하죠. 서운할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죠. HSK 시험 문제 중에 받자구 안 나오면 서운해요. 무지 중요한 문제죠. 받자구의 부사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받자구 여러분들 알아요. 전치사 바와 그 목적어가 부사어로 쓰였다는 얘기는 수로 앞에 쓰인 거죠. 부사어로 쓰인 동사수로문. 동작을 통해 바의 목적어의 변화, 영향, 결과 등을 나타내는 걸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자, 형태. 주어, 부사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부사어가 오늘 시험 문제의 포인트죠. 그 다음에 바, 목적어. 바의 전치사의 목적어가 와야죠. 당연히 동사 앞에서 수로로 써야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부사어로 써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성분이 와야 한다. 타바, 주어가 있죠. 여기는 부사가 없죠. 지단, 바 플러스 목적어가 칠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달걀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받자구의 기타 성분이라는 건요. 얘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어건 반드시 와야 한다. 보, 가능보호는 제예요. 동태조사 러, 동태조사 저, 목적어는 동사의 중첩 형식이다. 목적어인 경우 여러분들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니바 밍즈 까우스워 이런 식으로 직접 목적어를 바로 끄집어내서 강조를 해주는 방법이 사용한 거죠. 자, 그런데 받자구 쓰인 부사어는요. 받자구가 부사, 바 플러스 목적어가 부사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부사어가 올 수 있는데 어떤 부사냐? 이거는 모든 전치사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부정부사, 조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전치사 앞에 놓인다. 파도 전치사니까 그냥 이게 여러분들 아예 그냥 하나로 외워두세요. 전치사 앞에 놓인다. 뭐, 부, 회, 이징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전치사 혹은 바도 전치사니까요. 앞에 놓인다.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에요. 예문 봅시다. 인가의 조동사죠. 이징 시간부사죠. 그렇죠? 여기서는요. 메이 부정부사죠. 我没把那本中国文学史看完. 나는 그 중국 문학사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메이 그 다음 문장이요. 你应该把这个道理告诉他. 당신은 마땅히 이 이치를 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가의 조동사죠. 他已经把洗衣机修好了. 그는 이미 세탁기를 시간부사죠. 잘 고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부사, 조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시간 명사도 가능해요. 어디 앞에 놓인다? 전치사 앞에, 바자 앞에 놓인다 라는 거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공식이에요. 자, 이번에 나오는 기출문제 나오는 단어들 봅시다. 사파, 소파죠. 비에 뭐뭐 하지 마세요. 부정부사죠. 렁 던지다, 마오진, 수건, 타올이에요. 오늘의 문제 보죠. 사파상 비에 바 렁짤 마오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정답 맞춰보기로 하죠. 사파상 소파 위에 비에 뭐뭐 하지 마세요. 바 발자구죠. 뒤에 목적어가 가져야죠. 그쵸? 수건을 렁자의 동사 플러스 기타 성분이죠. 소파 위에다 던지지 마세요. 부정부사는 바자 앞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비에 바 마오진 렁자의 사파상. 자, 짜이가 결과 보호로 쓰였으니까 뒤에 장소가 나타나는 처소사가 와줘야 했는데 사파는 명사니까 단순 방위사 붙여서 장소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장소로 변환됐어요. 왜? 상 때문에 단순 방위사 상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단순 방위사 때문에 장소로 변환된 거다. 짜이는 결과 보호니까 기타 성분이 됐죠. 짜이 뒤에는 항상 장소가 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비에는 부정부사 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조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어디 앞에 놓인다? 전치사 바 앞에 놓인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비에 바 마오진 렁짤 사파상이에요. 자, 중요한 문제니까 알아둬야지 돼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기출문제 또 나와요. 같은 문제 나오면 틀면 안 되죠.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정부사 어디 앞에 놓는다? 알아두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바자구 기본 형태와 부사의 위치 꼭 확인해 두셔야지 돼요. 동사 인치도 HSK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동사니까 목적어 갖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할 거예요. 인치 어떤 일, 형상, 활동이 다른 일, 현상, 활동을 일으킨다, 야기시킨다, 일으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하면 돼요. 说的太多 얘가 주어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就会引起反感,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中秋的圆月 추석의 동군달은 引起了我的思乡之情, 고향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동사니까 꿀조합 기억해두면 돼요. 인치 뭐뭐더 주의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 관주 관심을 일으켰다. 화의 의심을 일으켰다. 반감 반감을 일으켰다. 이 조합들 여러분들 기억해놓으면 문제 풀기 쉬워요. 그 다음에 인치 무슨 더 시, 인치 무슨 더 호구어, 인치 무슨 더 마오둔 이런 식으로 목적어 덜을 갖는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좀 전에 봤듯이 화의 반감, 뭐 주의 관주 이런 식으로도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 문제 나오는 단어 봅시다. 징차, 경찰이죠. 주의하다.
조심하다. 쥐, 문장, 말, 사는 단위죠. 인치, 이끌다, 쥐를 끌다. 문제 봅시다. 他的警察的注意那句话引起了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풀어봅시다. 타더, 그 의자, 더 있으니까 뒤에 명사 와줘야지 돼요. 징차더, 주의, 경찰의 주의를 그 말, 라지화, 그 말, 인치러, 이끌어냈습니다. 주의를 야기시켰습니다. 인치러. 자, 뒤에 얘가 수로니까 뒤에 동사, 목적어가 있죠. 얘가 동사니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꿀조어에서 뭐 했어요? 뭐뭐더 주의가 있었죠.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해결되잖아요. 왜? 타더 관형어 있으니까 나지화 중심어, 즉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 주어, 수로, 관형어 목적어, 관주 부가 없죠. 술, 관목 이런 식으로 쓰인 거예요. 타더는 이지화 인치러 징자도 주의 그의 그 말은 경찰의 주의를 일으켰습니다. 야기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치는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후회하게 되죠. 인치 의미가 자주 쓰이는 꿀조어, 특히 인치 뭐뭐더 주의 외워두시면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중국어에는 4가지 수로문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동사 수로문이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형용사 수로문이에요. 자, 그럼 형용사 수로문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즉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갖고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의 낱말로 된 형용사 수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정식, 즉 부서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 수로문이 있고, 형보식, 형용사 뒤에 보고 오는 식의 형용사 수로문이 있고, 연합식,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로 이루어진 연합식 형용사 수로문이 있어요. 자, 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한 낱말로 이루어진 형용사 수로문. 天气晴朗 날씨가 청량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형용사 하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드물어요. 대부분의 형용사 수로문은 앞에 부사의 수식을 받죠. 风很大 바람이 매우 셉니다. 그냥 바람이 셉니다. 헌을 세게 읽으면 매우 셉니다고, 가볍게 읽으면 음절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들어간 편정식. 편정식이라는 건 앞이 종이고 뒤가 주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세 번째는 보를 갖는 형보식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히 비자문에 많이 쓰이죠. 비는 전치사고 니는 목적어죠. 나 너보다 3살 많아 형용사가 있고 뒤에 VC가 들어오는 거죠. 형용사 수라고 뒤에 VC. 我比你大3岁 나는 당신보다 3살이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A, B, C, D, E. B는 이 B와 발음이 같으니까요. A는 C보다 이만큼 뒤하다. 얘가 수로고 얘가 보가 되죠. B자문 공식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A, B, C, D, E. A는 C보다 이만큼 뒤하다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합식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찍은 이 여자아이는 총명 매일이 총명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2개 나오는 건데요. 편정식이나 형보식이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이번 기출문제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 깐자오, 건조하다죠. 콩치, 공기고요. 자, 그럼 이번 기출문제 함께 보시죠. 날, 很干燥, 더, 콩치.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정답 맞춰봅시다. 여러분들 더가 있으면은 앞, 뒤가 명사 성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쵸? 앞이 관형어고요. 자, 단어 봅시다. 날, 그곳, 헌, 매우, 깐자, 건조하다.
부사 플러스 형용사예요. 즉 편정식 수동을 만든다는 거 알죠? 콩치, 공기. 자, 플러스 부사 플러스 형용사가 되니까 얘가 수로로 오잖아요. 很干燥. 그러면 더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앞으로 오냐는 거예요. 거기에 공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날도 콩치가 很干燥. 이게 정답이겠죠. 콩치다 날, 공기의 그것은 매우 건조합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도 콩치 很干燥.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지만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더 있는 거 조심하시고 형용사 수렴은 어떤 종류인가만 알면은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형용사 수렴은 종류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각각의 예문 확인해 두시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서는 간혹 쓰이나 중국에서는 많이 쓰이는 성분이 보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문법을 배울 때 힘들어요. 자, 보어라는 것은 중국어에서 수로 뒤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결과 보어라는 건 수로 뒤에 쓰여서 동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결과 보어 따오 뒤에 목적어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3가지로 나뉘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어 뒤에 사물이라는 목적어가 오면은요, 동작이 어떤 목적이나 결과에 이르렀음을 표시해요. 즉 완성되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칸따오 봤죠, 마이따오 샀죠, 치다오 먹었죠, 짜오따오 찾았어요. 결과가 나타났음을 해준다. 어떨 때? 결과 보어 따오 뒤에 목적어가 사물이 왔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나 수량이 목적어로 왔다. 이 얘기는요, 자, 장소죠. 35의 수량이죠. 이 장소나 이 정도에 다다랐음을 나타내요. 他已经回到家了. 그는 이미 집에 돌아갔습니다. 这本书我今天一定要看到35页. 이 책 나 오늘 반드시 35페이지까지 볼 것입니다. 야후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장소나 수량이나 정도가 하면 어떤 장소, 일정 수량이나 정도에 다다랐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목적으로 시간이 오면은요, 어느 시간까지 계속되었음을 표시해요. 每天晚上, 매일 저녁, 他또 学习到 11点, 11시까지 공부합니다. 매일 11시까지 공부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속됨을 표현하는 건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보어의 따오의 뜻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 세 단어 봅시다. 유머, 익살스럽다죠. 交朋友, 친구를 사귀다. 更, 더욱, 容易, 쉽다죠. 이번 기출 문제 봅시다. 幽默的人交到朋友更容易.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풀어보기로 할까요? 유머들은 유머가 있는 사람이죠. 交到朋友, 친구를 사귀다, 따오. 뒤에 일반 목적어 왔으니까 이루어지다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요모드라는 목적어가 아니면 주어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미 VCO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모드의 交到朋友, VCO 더 이상 뒷성분이 올 수가 없으니까요. 이미 다 갖췄으니까 수로 뒤에 보호 목적어가 다 갖췄으니까 맨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更, 더욱, 룽이 쉽습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 있죠. 더욱 쉽게, 유머가 있는 사람은 더욱 쉽게 친구를 사귀입니다. 유머들은 更容易交到朋友.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이번 문제 결과 보다 사용 형식과 3가지, 목적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예문도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겸어문 역시 HSK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죠. 겸어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킴을 나타내는 겸어문은 겸어동사 랑이 주로 출제가 많이 돼요. 자, 랑은 겸어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겸어동사라 하면은요, 뒤에 겸어가 공식이 어떻게 돼요? SVOSV2가 돼야 겸어가 되는 거예요. 이 뒤가 그냥 O만 오면은 SVO로 끝나면은 이건 반드시 일반 동사예요. 겸어 동사라는 건 뒤에 다른 동사가 와줘야 되는 거죠. 목적어가 오고 다른 동사가 와줘야 하는데 이 다른 동사가 이 목적어의 지배를 받는 게 되는 게 겸어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어 동사 1번 뜻은 여러분들도 알아요. 시킴을 나타내요. 주로 랑닌 덩 나머 장시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킴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火车晚点了 기차가 연착했네요. 당신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真不好意思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해서 상대방을 시킴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희망을 나타내는 시킴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作为一个运动员 한 명의 운동선수로서 最大的心愿是 가장 큰 바람은 让国旗一次又一次的升起在世界运动会上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기가 한 번 또 한 번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희망을 나타내는 시킴에도 쓰인다는 거죠. 자,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만 있고 V2가 없다는 거죠. 주어가 동사 아니냐 여기서는 좌석이라는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公共汽车上给老年乘客让座 버스에서는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양보하다는 뜻으로 쓰였거나 둘째는 권하다는 뜻으로 써요. 랑차 랑옌 차를 양보하고 담배를 양보하다가 아니라 차도 권하고 담배도 권했습니다. 앞 내용 봅시다. 主人非常热情 주인은 매우 친절하여 不停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랑차 랑옌 차도 권하고 담배도 권했습니다. 热情 이성으로 읽어야죠. 방금 경성으로 읽은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양도하다, 넘겨주다는 뜻이 있어요. 타回国以前把车 그는 귀국하기 전에 차를 让给别人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키자라는 뜻을 써요. 要不是我让得快 내가 빨리 비키지 않았으면 자, 就被车撞上了 벌써 차에 찧었을 거예요 라고 비키자의 뜻으로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안심해야 할 것은 일반 동사 뜻이 4개나 되니까 걱정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심해야 될 것은 HSK 시험 문제는 대부분 겸어동사로 나오지 일반 동사의 뜻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 왜? 독해 같은 거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기출문제 찾아놔 봅시다. 랑, 뭐뭐 하게 하다. 消息, 정보, 뉴스. 激动, 감동시키다, 흥분시키다죠. 邻居, 이웃집이에요. 자, 같이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让这个消息激动邻居非常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让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죠. 这个消息 이 소식은 대부분 이렇게 특정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주어로 쓰여요. 왜?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주어는 특정물이고 목적어는 불특정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어 습관이에요. 그게 규칙이죠. 일종의. 지동 흥분시키다, 린지 이웃,非常 자, 겸허니까 뒤에 목적어 겸 주어가 와야죠. 그쵸? 그 다음에 보니까 非常 지둥에 매우 흥분됐습니다. 뭐가? 이 소식이 这个消息让邻居非常激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허니까 뒤에 OS가 와야 하고 뒤에 또 다시 V2가 와야죠. 근데 V2가 와야 하는데 非常이 뭐예요? 정도 부사니까 매우 흥분했습니다. 这个消息 이 소식은 이웃들을 매우 흥분을 시켰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흥분시켰습니다로 해석하기 싫으면 감동시켰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지둥이라는 뜻이 흥분시키다, 감격시키다, 감동하다, 시키다는 뜻은 랑이 들어가지만 감동하다, 감격하다, 흥분하다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해석은 마음대로 골라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다시 만들어 보세요. 랑, 겸호동사의 일반 동사로서 활용도가 있으니까요. 예문도 한번 확인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권하다의 뜻도 있고 양보하다의 뜻도 있고 비키다의 뜻도 있으니까 무조건 랑만 나오면 시키다의 뜻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거 빛광자죠. 그래서 명사일 때는 빛이나 햇빛 할 때 빛이요. 빛이나 광경, 풍경 이런 걸 얘기하지만요. 동사일 때는 다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머리를 우리는 꽝토라고 그러죠. 머리털이 다했다 해서 꽝토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동사로 쓰여서 동사 뒤에 놓이면 결과보호가 되죠. 즉, 동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동사일 때는 무슨 뜻이었다고요? 다하다의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과보호로 쓰여도 그 뜻을 가지고 나가요. 오늘 결과보호 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다하다는 뜻이에요. 동사 뒤에 쓰였어요. 허꽝러 그래서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요. 타 마차 그는 차를 이고 단숨에 한 모금에 또 허꽝러 다 마셔버렸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我们吃光了桌子上的水果吃光了다 먹어버린 거예요. 뭐를? 목적어가 탁자 위에 과일을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팔다. 마이 꽝러 그러면은요.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 팔아버렸습니다. 라는 뜻으로 결과보 꽝은 다 했다는 뜻을 갖는다는 거죠. 오늘 나오는 문제의 세 단어 봅시다. 수, 나무죠. 떼, 떨어지다죠.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에즈, 잎이에요. 이징, 이미, 벌써. 자, 기출 문제 봅시다. 수상더, 떼光了, 이에즈, 이징.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공식 알고 있으면 쉬워요. 관주부술 보관목.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풀어볼까요? 수상더, 더 있어요. 나무 위의, 떼光了,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즈, 잎, 이징, 이미. 왜 쉽다고 그랬냐면요. 더 있으니까 명사성 문화주의죠. 나무 위에 잎. 자, 이징은 시간부사니까 어디 앞에 와요? 동사 앞에 오죠. 얘는 이렇게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더 예즈. 나뭇잎의 힘은 이징, 떼光了 이미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더라는 거 꼭 뒤에 중심을 갖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론 것이라는 뜻으로는 이 스워더 너 내 거야 이런 것이라는 거는 HSK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관형어를 갖는다는 게 한 90% 이상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징은 시간부사니까 수로 앞에 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쉬운 문제지만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걸로 다시 만들어 놓으세요. 자, 결과보호 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죠? 의미 어떤 건지 아시죠? 결과보호라는 건 동사 뒤에서 쓰여가지고 동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충 설명하는 부분을 결과보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다의 의미가 있다. 이 예문 한번 꼭 살펴두시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 드릴게요. 如果您还没有订阅的话呢，请帮我订阅一下，谢谢大家。